자, LG화학의 주가 흐름을 한번 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당시의 기준에 그 저희 쪽에 사실상 조금 연구원분들을 다 독립을 시켜놓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연구원분들 조금 자료 준비를 시킬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참 좋은데, 어찌됐건 물적 분할 기업들 그 검색하는 방법들이 또 있거든요. 그 우리 그 연구원님 그게 가능하면은 물적 분할된 기업을 한국거래소 가서 뒤져보면 나올 거예요. 물적 분할 관련해서 이렇게 검색해서. 그러면 연도별로 물적 분할하는 업체들이 쫙 나온다고. 그럼 그들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를 놓고 보면 되겠죠. 물적 분할이 악재가 맞는지 여부. 그게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하고 배터리 3사의 기준의 경우 전체적인 부분을 다 놓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지수를 빼고 볼까요? 지금 잘 보시면은 기사 내용에 이러한 부분이 하나 나와요. 어떤 게 나오냐면 LG화학 배터리 부분에 대한 분사,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게 이제 LG화학의 배터리 분사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는데 2011년부터 제기돼 왔다 이거예요. 근데 지난해 말에는 전지사업 부분 분사 작업을 위해서 TF를 사내에 꾸려 올해 7월 분사 후 상장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안 했는데, LG화학의 최고 채무 책임자가 재무 책임자 CFO가 7월 달에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배터리 사업 분사와 관련해서 사업 및 주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7월 2분기 실적 발표의 컨퍼런스 콜 기준을 잡으면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0년 기준에 그러니까 과도한 거죠. 지금 그 투매 뭐 이렇게 투매가 연동되고 근데 수급은 그렇게까지 꼬여 있을 것 같지는 않고 7월 달에 IR 개최 이 컨퍼런스 콜이 IR 개최 기준이니까 보시면은 7월 31일 날 10시에 발표를 한 거죠. 7월 31일 날 10시에 그러면 그런 분사 내용이 언급이 됐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때 7월 30일 날 그런 내용이 발표되고 뭐 문제 있었네. 7월 30일 날. 그러니까 성장성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오히려 더 폭등을 하죠. 그러니까 물적 분할이 호재다 악재다가 없어요, 사실은. 아니, 물적 분할이 뭐가 호재고 뭐가 악재야? 그리고 나서 9월 달 들어서 9월 16일 날 물적 분할을 할 예정인가 봐라고. 물적 분할을 할 예정인가 봐라고. 그러니까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튀어나올 때 그때 기준에서의 변동성의 범위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기준의 변동성의 범위로도. 근데 이제 당연히 이때 뭐 수급 범위도 놓고 보셔야 될 건데, 예를 들어서 요 기준까지 변동성이 손바뀜의 흐름으로만 연동이 됐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요 자락에서는 오히려 떨어져 내려오는데 수급이 들어오면서의 흐름이 됐단 말이에요. 요게 10월 말까지입니다. 더 당겨서 놓고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기준 잡아서 볼 건데, 수급이 보시면 잘 보세요. 손바뀜의 수급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뭐 수급이 이렇게 한번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비이성적으로 뭐 비이성적이라기보다는 뭐 급등할 때 기준에는 이렇게 손바뀜의 수급이겠죠 이게. 이게 뭐냐면 7월 31일 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7월 30일 날 IR을 단행을 했단 말이에요. IR을 단행할 때 조금 전에 기사 내용 보신 것처럼 물적 분할 단행할 수도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물적 분할 단행할 수 있어요라고. 이게 이제 며칠 날의 뉴스냐면 9월 4일 날의 뉴스입니다.
9월 4일 날에. 그래 물적 분할 뭐 물적 분할이라까지 표현을 안 했지만 분사. 그러면 인적 물적 둘 중에 하나죠.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분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아무런 뭐 내용 없이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9월 16일 날의 기준에서의 흐름 놓고 보시면 되는데, 자 9월 16일 날의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요렇게 두들겨 맞았단 말이에요. 요렇게 요날 하고 또 그 다음 날의 기준에 이렇게. 근데 여기서부터는 수급이 들어와요. 오히려 이렇게인데 또 왜 밀렸니 그랬더니 물적 분할 그러면서 쥐들끼리 아니 소액 주주들한테 물어보고 다녔어? 물적 분할이 뭔지나 사실상 소액 주주들이 알아요? 모른단 말이야. 근데 쥐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소액 주주 지분이 얼마나 됐겠어요 사실상. 그 당시에 기사를 놓고 보면 8% 수준이다, 12% 수준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당시 기사로 보면. 결론적으로는 시장의 흐름 볼까요? 자, 시장의 흐름 보면은 시장 대비해서 월등하게 강세를 띠고 난 이후의 흐름이 돼요. 그리고 10월 말까지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3월부터. 그리고 요 3월 달을 좀 다소 왜곡된 부분이라 보고 그럼 7월부터. 이렇게 보시면 시장도 다시 저점이 이탈되는 시점의 흐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잘 보시자고요. 지수 빼고. 잘 보시면 여기서 분명히 물적 분할에 대한 내용이 CFO의 입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오히려 폭등이 나와요. 이거는 물적 분할에 대해서의 폭등이라기보다는 향후 전망에 대한 폭등이 되겠죠. 또 2분기 실적에 대한 폭등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물적 분할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조정받은 게 얼마나 받았어? 막말로. 이것뿐이 더 받았어요? 이 라인이 60만 원 이탈된 58만 원이야. 근데 지금까지도 물적 분할이 악재라고 악을 써요. 물적 분할 얘기 나오고 공시까지 이사회 결의까지 한 저 흐름이 자 보시자고요. 여기 보시면은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물적 분할을 압도적으로 통과했다. 주가 6% 폭락했다. 야 물적 분할 악재다. 이 녀석들 말이야. 그렇게 해서 물적 분할에 대해서 외국인 기관 바보냐고. 외국인 기관이 외국인 지분이 얼마인데 47%인데 참석률 77.5%에 82.3이 찬성이야. 저도 이거 긍정적으로 봐요. 왜? 이게 왜 부정적이에요? 그동안에 LG화학에서 돈 버는 거 싹 빼다가 배터리 사업 부분에 넣었지. 대주주만 입 찢어지는 거죠. 소액주주들은 물론 그 성장성 때문에 주가가 방어가 되고 할증이 돼 있는 요인이 있어요. 화학업체들 중에서 롯데케미칼보다 월등한 할증이 돼 있어요. 사실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배당 안 해주고 주주환원 정책 안 하고 쥐들 마음대로 이따구 짓거리 하지 말라고 지주사로 전환하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돈 버는 거 쥐들 마음대로 배터리 사업에 다 집어넣어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물적 분할을 하면은 더 추가적으로 돈을 안 넣고 일단은 흑자 전환이 됐기 때문에 IPO에 성공할 자신이 생긴 거죠. 시장 분위기도 좋고. 야 이때 아니면 안 돼. 빨리 해. 빨리 해서 돈 확 땡겨. 시장 자금 확 땡겨. 그 시장 자금은 적법한 상황만 되면 들어온단 말이죠. 펀딩 자금은 다 모여져 있어. 근데 명분이 없이 막 사주면 그럼 배임에 걸려. 그러니까 야 이제는 성장성이 뛰어나고 실적이 가시화됐고 이제는 야 돈 땡겨도 되겠다. IPO 하자. 그렇게 분할을 했어요. 그러면 이 지분의 84.81%가 LG화학 지분인데 아니 이게 왜 악재냐는 거야.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해. 왜냐하면 이것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물적 분할 종목군들을 다 들여다봤을 때 단 한 번도 악재라고 표현한 기사 내용을 난 본 적도 없어요. 응? 농담해라. 이 당시에 대림산업이 인적 분할, 물적 분할 같이 했어요. 주가가 안 좋았을까? 아니란 말이야.
결론은 보시면 17일 날에 9월 17일 날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물적 분할 승인이 됐어요.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10월 30일 날 배터리 산업에 대한 물적 분할의 의결이 됐습니다. 끝. 여기까지 끝인 거예요. 여기에 리콜 사태가 두 개가 겹칩니다. 리콜이 두 개가 겹쳐요. 현대차하고 외국계하고. 그럼 10월 말에 물적 분할해서 결의가 돼서 이때 미끄러져 내려온 등락률이 신문에서 보신 것처럼 6.14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살짝 이탈됐었어. 왜? 후유증 있을 거 아니에요. 당일날 매매 참여 못하신 분들의.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폭등 랠리야. 이게 그럼 물적 분할이 호재여서 폭등일까? 왜 폭등해요? 일단은 수급 놀리고 그들이 사 제끼겠다는데 뭘 수급 놀리고. 일단은 첫 번째 기준은. 두 번째 기준은 전체 시장이 폭등해요. 누가 이끌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LG화학. 시장 40% 오를 때 이들이 80% 가까이 오르면서 시장 견인한 거예요. 시장이 가서 얘가 쫓아간 게 아니라 얘가 80% 오르면서 시장이 견인이 된 거예요. 물적 분할이 악재라며. 물적 분할이 여기 줄거는 요 상태 딱 튀어나온 얘기고, 그리고 시장에서 화두가 되기 시작한 게 9월 초순이고, 그리고 시장에서 물적 분할 악재라고 해서 터트려진 게 동그라미 쳐드린 저 기준이고, 저 기준에 두 번 두들겨 맞았다고 쳐도 저점을 깬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확히 LG화학 들어간 거는 8월부터 들어갔어요. 거래 터지면서. 응? 시즌 7월 달에 다 수익 잡아내고. 그죠? 이게 어디 리콜 사태까지 두 개가 포함된 조정이 이거예요. 이게 조정이에요. 이게 물적 분할에 대한 조정이야. 고점 대비 20% 가까이 빠졌을걸요. 그리고 나서 저고점을 다 넘기고 올라서는 물적 분할이라는 악재 자체는 없어진 건데, 이자의 결이 다 끝났고 다 확정됐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주가만 밀리면 물적 분할의 악재래. 응?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저 당시에 나머지 삼성 SDI나 LG 이노텍을 보자라는 거예요. 걔들이요? SK 이노베이션은 더 떨어집니다. SK 이노베이션 더 떨어져요. 처참하게 무너져요. 나중에는 제가 그것까지 보여드릴게요. 20년 08월부터의 일봉. 나중에는 나중에는 물적 분할 전체 종목에 대해서 보여드릴 거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이거 단순하게 이거. LG화학이 LG화학이 이 당시 기준에 저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시가총액 16조고 얘는 12조예요. 그죠? 시가총액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LG화학이 뭐 시장 점유율이 좋고 그것도 있지만은 실적이, 화학 분야의 실적이 있잖아요. 지금 만약에 DB하이텍의 실적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PER이 뭐 한 10배 돼 있어. 그러면 이건 진짜 머리 아프죠. 거품 빠지고 난 다음에 이걸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LG화학 보시면 어찌됐건 23만 원에서 241%가 올라왔어요. SDM 182%, 이노베이션 258%. 아니 SK 이노베이션은 21년도 하반기에 물적 분할 얘기를 해요. 근데 얘가 왜 제일 많이 빠지냐고. 조금 더 올라왔고 시가총액이 조금 더 가볍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응? 삼성 SDI는 뭔 올라오지도 못한 녀석이 무슨 20%나 빠지냐고. 지가 지가 물적 분할해요? 아니잖아. 결론은 배터리 3사에 대한, 배터리 3사에 대한
시가총액이 저렇게 순위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군들이 저런 어마어마한 상승률이 나오다 보니까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LG화학, 삼성, SDI가 저런 240%, 180% 상승률이 나오다 보니까 조정받을 때 깊어진 거죠. 저거를 무슨 물적 분할에 갖다 꽂아 놓냐고. 그리고 나서 10월 말에 10월 말에 물적 분할 그 기준에 이게 11월이 아니라 10월 말이겠죠, 이거. 표시를 저렇게 해놨는데 어찌됐건 날짜까지 정해줘야 되는데 10월 말일에 저점을 아마 찍을 거예요. 최저점이 아까 10월 말일 거란 말이에요. 제 기억이 맞다면. 땡겨서 볼까요? 11월 10월 말인데 11월까지 내려왔구나 여기 11월. 요날 10월 말일날 통과되고 11월에 저점 한번 확 찍고 그러고 나서 돌려서 75%를 79%를 땡긴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물적 분할의 악재 요인이냐? 105만 원까지 갔을 때는 물적 분할의 악재 요인은 끝난 거죠. 그 다음부터 무슨 뭐 말만 나오면 물적 분할이 악재네, 소액주주 다 죽이네. 아니 물적 분할 발표하고 79% 올라갔잖아. 고점 대비 당연한 자연스러운 조정이었고, LG, DB하이텍 지금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저점 대비해서 4만 원까지 밀렸는데, 똑같이 80% 올라가면 돼. 4, 8에 32, 7만 2천 원 가면 되죠. 농담하는 게 아니라. 실적은 월등하니까. 월등히 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를 뭘 어떻게 할 생각을 안 하고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대부분이 다 그걸 생각을 해요. 어떤 거요? 그냥 옆에서 떠드는 거에 대해서만 기가 쏠린단 말이에요. 윤정두도 필요 없고 윤정두에 대한 신뢰도 없고 윤정두가 이런 거 끄집어내서 보여드리면 그때 돼서 그래 그러다가 이제 장 끝나고 딴 데서 또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런 종목을 왜 갖고 와요? 물적 분할이 악재인데 일단 소나긴 피해고 봐야죠. 그러면 또 그게 맞는 것 같고 LG화학이 물적 분할 때문에 빠졌죠. 그럼 또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고 아니 한국 조선해양을 한번 볼까요? 얘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분사를 해놨잖아요. 6개인가 5개인가 6개로 쪼개놨죠. 5개인가 6개로 기업 분할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또 뭐 있었죠?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건설인가요? 현대건설기계 이런 거 다 분사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기억할 때 17년도에 상장하고 나서 뭐 얘도 인적 분할 물적 분할이 겹쳐지긴 했지만 대림 쪽이 지금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 거죠? 대림 산업하고 그거 제가 하여간에 다 그 확인을 해서 물적 분할 종목군들 예전부터 그게 악재였는지에 대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과도한 그 해석 범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물적 분할까지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소부장 쪽에 대한 전체 약세 부분 범위까지도 아마 뭐 포함되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래서 어제 태민 선생님께서 장 마감 이후에 올려주셨을 때도 제가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렸던 거는 일단은 장중에 나와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장중에 연동이 안 된 부분을 굳이 지금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생각을 한 거고 시간에서도 전혀 연동이 안 됐고 시간에서도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수급이 그렇게까지 꼬여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마감 이후에 보긴 봐야 되겠는데 뭐 외국 기관이 무지하게 던지다 보니 뭐 주가 당연히 밀리는 거는 당연한 건데 우리가 평상시에 놓고 봤던 외국 기관의 그 수급 범위를 넘어설 것 같지는 않아요. 80만 주만 이렇게도 들어왔다 나왔다 했죠. 80만 주까지 제 기억으로는 80만 주 지금은 뭐 굉장히 과도한 거죠 지금. 매수든 매도든 개인들이 떠하는 게 40만 주 때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계속 있었고 40만 주 때 그리고 이렇게 73만 주
물량을 하루에 73만 주, 이틀에 130만 주씩 이렇게 떠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등락률이 오늘의 지금에 못 미쳐요. 주가는 물론 더 위에 있었고 100만 주를 뺏어간 날도 이거 뭐 블록딜 아니잖아요. 100만 주 뺏어간 날도 6% 등락인데 무슨 60만 주 떠는 빼앗은 날 5%, 80만 주도 3%뿐이 안 빠지는데 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오늘 글쎄 한번 끝나고 놓고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너무 과하게 지금 변동이 확산돼 있죠. 내일자 기준에 우리 그 컨센서스 놓고 보면 내일자 기준에 어떻게 나올 거예요? 3배가 안 나올 수도 있죠. IT 종목에 무슨 소형 잡주도 아니고 IT 종목의 실적이 예측 범위가 나와 있는 종목 중에 PER이 3배 미만짜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지금. 3배 전후에 놓여진 게. 주가는 뭐 어찌됐건 두들겨 맞았지만 그럼 결론은 그 코로나19 때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때 그런 그 기준에서처럼 이건 뭐 알겠는데 뭐 속수무책인 걸 뭐 코로나19 때를 기준을 잡으면 좋은지 알겠는데 그 예를 들면은 뭐 말도 안 되는 비교지만은 이 LG 이노텍의 주가도 뭐 처참하게 무너졌을 거 아니에요. 처참하게 무너졌는데 지금 이제 뭘 보려고 그러냐면은 얘가 코로나19 때 뭐 당연히 상황은 다른 거죠. 근데 코로나19 때 반등이 나오는 요 자락에서 이게 상한가예요. 이게 시가총액이 저가가 얼마까지 밀렸어요? 말도 안 되게. 이건 뭐 자기가 무너진 것도 아니잖아. 75,700원. 응? 75,700원 곱하기 얼마예요? 2,366만 7,107주 해주면 1조 8천억. 지금 딱 DB하이텍 1조 8천억까지 밀리고 그 다음날 갭상승 이후에 상한가. 그 다음날 또 뭐 변동성 때문에 밀렸다가 그 다음날 또 25%의 폭등. 이런 흐름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딨어. 이 당시 기준에 LG이노텍에 대해서 그냥 얘는 막연하게 뭐 대형주 그룹사의 기준인 거죠. 2000년 3월이면 실적이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하게 좋아진 건 아니거든요. 사실상 지금의 기준 대비 2조짜리 1조 8천억까지 내려갔었고 2020년이면은 2,300억 순이익의 결과가 3월달이니까 예측 범위가 순간적으로 컨센서스 하향됐을 거 아니에요. 경기 둔화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억 순이익이었던 종목이 컨센서스가 좋게 나왔다가도 코로나19 때문에 확 접혔어. 지금의 무슨 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 또 물적 분할 다 좋아. 결국은 1조 8천억까지 밀렸을 때 이 순이익을 다 잡아준다고 해도 그리고 PER이 무슨 뭐 몇 배야? 계산해 줘 볼까요? 1조 8천억에서 나누기 2,300억 8배네. 그래도 7배 8배. 지금은 뭐예요? 3배 전후야. 그리고 규모가 다르죠. 순이익에 대한 규모 자체가 6천억 지금 내다보는 거는 그걸 낮춰도 4,500억. 전년 기준 잡아도 3천억. 상반기 기준 잡아도 3천억. 적자 전환되지 않는 한. 일단은 그래서 LG화학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린 물적 분할이 일단 악재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그 다음 범위에서는 물적 분할 종목군들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한번 다 잡아주세요. 예. 일단은 영상이 기니까 올려드리고 바로 올려드릴게요. 물적 분할 종목군들.